오늘은 우리가 고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개 미분 방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게 미분 방정식을 먼저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개 미분 방정식 풀이가 사실은 이게 미분 방정식의 풀이하고 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게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 놓으면은 뭐 3개, 4개 이렇게 고개 미분 방정식들을 풀이하는 방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이제 풀이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x의 함수로 되어 있는 이제 y라는 게요. 두 번 미분한 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y 형태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rx라는 그 비재차항이 있는 경우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 상태. 이게 미분 방정식에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항이 1로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요렇게 주어진 거에서 이거의 일반의 general solution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rx가 제로인 형태, 그걸 가지고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제차해라고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해 yh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에 있는 비재차항으로부터 나오는 특수해 particular solution, 이제 yp라고 하면은 이러한 해들을 우리가 다 더해 놓으면 그게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일반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이제 yh에서는 요게 이게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즉 우리가 그 베이시스 기저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yh에서는 이제 c1하고 c2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계수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기저들의 1차 결합에다가 yp를 대놓은 게 이게 비재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초기 조건 x가 제로일 때 그 y 값과 x가 제로일 때 그 y 프라임 값을 가지고 우리가 초기 조건들을 부여를 하게 되면 c1과 c2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미분 방정식과 초기 조건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이처럼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이 이제 입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 비재차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yx, 이게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헤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원래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재차 미분 방정식, 즉 이 부분은 rx가 제로인 상태에서 나오는 해, 우리가 재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그러죠. yh,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x가 제로가 아닌 상태에 대해서 이 비재차항 rx로 인한 특수의 particular solution yp를 계산하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최종해 yx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 해가지고 만약에 주어지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 y2' 플러스 뭐 ay' 플러스 by 이꼴 제로라고 하면은 이거에 이제 해가 y가 2의 람다 x의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해서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죠.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 이꼴 제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람다 1과 람다 2라는 그러한 특성 방정식의 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차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해를 구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Rx 부분이 0이 아닌 경우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이때 이제 미정계수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 Rx에 대한, 즉 비제차항에 대한 특수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yp of x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yp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주어진 rx를 잘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rx가 되는 거죠.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rx가 만약에 다항함수다. rx의 형태가 이렇게 다항함수다. 즉 만약에 rx가 k의 어떤 상수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yp를 가정할 때 이 스몰 k가 아닌 다른 k 그냥 상수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원래 형태를 원래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요 k가 어떤 값이면 되는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rx가 x에 대한 1차 함수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yp는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개수는 여기서 주어진 개수가 아닌 다른 개수,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개수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x에 대한 것들을 뭐 k1이라고 두고 상수항을 k0라고 두면 되겠어요. 만약에 x의 2차항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yp도 x의 2차항 그리고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yp의 형태를 가정을 해서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이 k2, k1, k0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n승까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x의 n승, x의 n-1승 뭐 그 다음에 쭉쭉 차수를 낮춰서 상수항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제차항 rx가 이렇게 지수함수인 경우에는 yp를 가정할 때 동일한 형태의 지수함수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개수만 또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k, 여기 나온 대문자 k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로 우리가 yp를 이렇게 형태를 먼저 가정을 하고 이제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개수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미분 방정식에 해당되는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처럼 2의 람다1 x 뭐 2의 람다1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 rx가 2의 람다1 x라는 걸로 문제가 주어져 있었다고 하면은 rx의 형태하고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하고 2의 람다1 x라는 동일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yp를 가정을 할 때 이 벌써 2의 람다1 x라는 게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x를 하나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제차 미분 방정식 풀 때 그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하나를 y1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xy1이 됐던 거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차 미분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가지고 2의 람다1 x 그 다음에 x 곱하기 2의 람다1 x까지 있는데 또 비제차항 rx의 형태가 2의 람다1 x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x 2의 람다1 x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yp를 가정할 때는 x 제곱으로 곱해진 거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비제차항 rx의 형태가
해당 미분 방정식의 재차 미분 방정식이 일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Rx 그 형태에다가 x를 곱해서 yp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또한 동일한 함수의 형태가 해가 이미 나타나 있는 경우, 반드시 지수 함수가 아니더라도요. 여기는 지금 지수 함수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기저에 사인 코사인이 있는데 Rx에도 사인 코사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도 반드시 x를 곱해줘서 ypx를 형태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세팅을 하고 그냥 미분한 거를 대입해서 양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계수들을 결정해 주는 게 그건 미정계수법이고요. 그 부분만 잘 여러분이 진행하면 비재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자, 비재차항이 이제 삼각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제 이 삼각함수가 실제의 응용 부분에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은 진동 부분에 이 미분 방정식이 많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진동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진동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걸로 가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 경우가 실제 사용되는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경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재차항 Rx의 형태가 이렇게 코사인 알파 x나 사인 알파 x 또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의 어떤 비재차항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자, 그거에 해당되는 특수의 yp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코사인이나 사인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다 같이 나오든 어떡하든 상관없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다 이렇게 yp 형태로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당연히 계수는 이렇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미분되고 두 번 미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인이더라도 이제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rx더라도 한 번 미분하면 이제 사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rx에 코사인하고 사인이 들어있으면 또는 그 두 개가 들어있으면 상관없이 우리는 yp를 사인하고 코사인을 모두 다 포함하는 형태로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 했었고, 사인 함수, 삼각함수 했었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함수가 결합된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각각의 종류의 함수, 여러 종류의 함수들이 결합된 거라면 각각의 그 종류에 대한 yp를 우리가 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ypx의 형태는 rx와 똑같은 함수들의 결합된 형태로 그렇게 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미 재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Rx에 포함되고 있다면은 그 부분 형태에서 X를 한번 곱해줘야 되는 거, 그죠? 반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X를 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명했던 것들을 한두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고개 미분 방정식으로 갑니다. 고개 미분 방정식은 동일해요. 단지 뭐가 다르냐면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을 푸느냐 아니면 더 차수가 높은 3차 방정식이나 또는 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그 특성 방정식의 차수가 조금 더 높다 보니 나타나는 해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져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방법들은 이 2개 미분 방정식에 나오는 방법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개 미분 방정식을 잘 알고 있으면 고개 미분 방정식 풀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서 설명했던 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3-16번이에요. 미정 계수법에 의해 가지고 삼각함수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y2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6y 이꼴 50 코사인 x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입력이 50 코사인 x로 가진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들이 나타나냐는 건데, 요건 이제 앞에 개수들이 음수기 때문에 실제 질량 감쇄 스프링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게,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비제차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는 yx는 여기 오른쪽 비제차항이 제로인 그러한 제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에다가 그 다음에 50 코사인 x라는 비제차항에 대한 특수해로 이렇게 요것들을 더해 놓은 게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YH를 한번 계산해 보죠. YH는 어떻게 계산은 됩니까? YH는 이거에서 계산되는 거죠. Y2' 빼기 Y 마이너스 6Y 이꼴 제로.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바로 YHX입니다. 자, 요 YHX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게 이제 제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이제 특성 방정식을 바로 유도하면 되죠. 요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람다로 바뀌죠. 람다 제곱 빼기 람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풀어서 람다를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2 이꼴 제로가 되죠. 그래서 람다는 어떻게 돼요? 람다 1은 3이 되고 람다 2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요렇게 특성 방정식의 해가 나오면 요 YH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의 3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라는 그러한 기절을 가지게 되고 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C1하고 C2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이제 제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오른쪽에 입력항이 있잖아요. 비제차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특수해를 한번 계산해야 되는데 그 yp를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이제 코사인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yp는 어떤 형태로 될 거냐? 여기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사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 개수들을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yp를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요 yp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그죠? 이게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yp를 대입을 해서 여기 만족을 하려면은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p에 한 번 미분한 건 여기 됩니까? 마이너스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가 되네요. 자, 두 번 미분한 것도 필요하죠.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yp를 가정을 하고 이거에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요렇게 필요를 하죠.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저기 화살표 된 것처럼. 그럼 자, 여기 두면 두 번 미분한 게 먼저 나오죠. y2 프라임이니까 그대로 적어 보면 마이너스 a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사인 x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프라임 있죠. 그럼 마이너스 y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고 y 프라임을 적어보면 a 사인 x 플러스 b 코사인 x가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y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y는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좌측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x 따로 더하기 갈로 사인 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코사인을 다 한번 빼봅시다. 코사인을 다 빼보면은 마이너스 a가 있었고요. 여기 코사인 x가 있는데 b가 있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x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6a네요. 마이너스 6a 코사인 x. 자, 사인 x 부분도 다 뽑아냅니다. 사인 x 보면 여기 마이너스 b가 있고요. 마이너스 b가 있고, 사인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x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6b죠. 마이너스 6b가 됩니다. 자, 이게 정리했고,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50 코사인 x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가 코사인이니까 여기 50하고 같아야 되고요. 5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7b가 얼마? 요거는 sin x가 오른쪽이 없으니까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네요. 따라서 a는 7b입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a는 7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고, a가 7b이기 때문에 여기다 7b를 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b는 이거 하면은 7, 7이 49, 마이너스 50, b가 50이었네요. 따라서 b는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a는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a 플러스 7이 제로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yp는 여기서 나온 ab를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계수를 결정했습니다.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코사인 x,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yp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yh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최종해 y는 yh 더하기 yp이기 때문에 이거 해보면은, 자, c1 2에 3x 더하기 c2 2에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yp는 마이너스 7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x,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계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C1과 C2는 어떻게 결정된다? 주어지는 조기 조건은 이거겠죠. Y0는 Y0라는 값이 되는 거고, Y 프라임 X는 예를 들어서 V0라는 이러한 조건들이 더 추가되고, 요건 이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C1하고 C2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제 3-16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이제 서머리로 해볼 수 있는 게 예제 3-17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결합된 함수 형태의 비재차항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y2' 플러스 4y 이꼴 8 2의 마이너스 2x승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에는 답은 제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의 yh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측에 있는 이러한 비재차항으로 인해서 나오는 특수의 yp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yh부터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주어진 문제에서 요거의 제차 미분 방정식 형태를 보면 y2' 플러스 4y 이꼴 제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yh of x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요걸 계산하려면은 주어진 이 제차 미분 방정식에서 그 특성 방정식을 계산해야 되죠. 특성 방정식은 여기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거하고 더하기 4y이기 때문에 람다 제곱 더하기 4가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람다라는 것이 제곱했을 때 4를 더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람다 제곱은 사실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람다는 뭐가 되겠어요? 람다는 제곱에서 4가 되기 때문에 2가 되고 또 허수가 되죠. 그래서 람다는 사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수분은 제로가 되고 허수분은 2i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람다가 이렇게 복소근으로 나올 때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복소근으로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기서 복소근인데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기 나오는 특성 방정식이 공액 복소근을 갖는 경우 어떻게 되냐. 우리 공액 복소근을 우리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라고 하면은 그거의 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2의 알파 x 그 다음에 갈로하고 코사인 베타 x 또 2의 알파 x 곱하기 사인 베타 x 그런 형태의 그 우리가 공액 복소근 그 특성 방정식의 해가 공액 복소근일 때 나오는 해 기전은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걸 해보면은 YH는 두 기저의 1차 결합입니다. 그럼 기저 하나는 뭐가 돼요? 2의 제로 x승이기 때문에 그건 1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 2니까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인 2x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를 C1 플러스 C2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서 제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YH는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P를 계산해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비제차항 RX가 어떻게 돼요? RX가 8에 2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더하기 4x 제곱 플러스 2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사실은 이거는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결합된 함수 형태의 비제차항이죠. 그러면 각각 함수의 형태에 따른 yp를 우리가 가정하면 되죠. 먼저 지수함수는 2의 마이너스 2x승이니까 여기 2의 마이너스 2x승 돼 있고 그 앞에 우리가 개수를 이렇게 c라고 해주고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x제곱까지 있으니까 x제곱 x 상수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해주고 그 개수를 k2, k1, k0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yp를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yp가 여기에 대입이 돼가지고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yp를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yp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yp를 한번 미분해보면 yp를 한번 미분하면 자 x제곱에서 앞으로 2가 나오니까 2k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면 이제 k1만 남고 이거는 상수 미분하면 없어지고 자,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c에 2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한 게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자, x 앞에 있는 거 그대로 k2만 나오고요. k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오면은 4c에 2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yp하고
yp 프라임, yp2 프라임을 계산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 즉 2k2 플러스 4c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그 다음에 y가 나오니까 y는 그대로 쓰면 되죠. k2 x제곱 플러스 k1 x 플러스 k0 플러스 c의 2의 마이너스 2x 이꼴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8의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2하고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2의 마이너스 2x 승무를 다 묶어내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4c가 있었고요. 여기 4c가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근데 앞에 4가 있으니까 더하기 4c가 되네요. 그죠? 됐고 2의 마이너스 2x 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 있는 x의 제곱 있는 거 한번 다 묶어내 볼게요. x의 제곱이 있는 거는 요거죠. 요거니까 4k2네요. 4k2 x 제곱이고요. 그 다음 x에 해당되는 거, x에 해당되는 거는 예, 여기 4k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에 해당되는 거 쭉 해보면 상수는 2k2가 있고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4k0가 있었네요. 4k0 여기 상수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면 8c가 되네요. 8c가 요게 뭐가 됩니까? 8이 되고요. 8이 되고 그 다음에 4k2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k1은 x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측에는 없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2k2 플러스 4k0 이게 2가 돼야 되네요. 그럼 자 여기에서 c는 1이 되고요. k2도 1이 되고 k1은 제로가 되고 자 그러면 k2가 1이기 때문에 2가 되고 자 그럼 k0도 이게 0이 돼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적어보면 따라서 ypx는 적어보면은 k2가 1이니까 x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k1이 0, k0도 0 됐고 그 다음에 c가 1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x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제차항 여기 나오는 rx에 대한 특수해는 여기 나오는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해는 뭐가 돼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yh c1 코사인 2x 더하기 c2 사인 2x에다가 그 다음에 비제차항에 대한 특수해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요거를 더해줌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우리의 미분 방정식의 해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계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